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착한 가게를 도와주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돈으로 착한 가게를 응원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줄 낸 한국 사람들. 혼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쁜 일을 할 때 야단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돈으로 가게 주인을 혼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착한 일을 한 가게에 가서 매상을 올려줘서 돈으로 응원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얼마 전 서울의 한 치킨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게에 손님이 적어져 힘들었던 치킨집 사장은 어느 날 저녁 가게 앞을 지나가는 두 아이를 봤다고 합니다. 치킨을 먹고 싶어 하던 동생을 위해 형은 5,000원어치만 치킨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은 돈을 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치킨을 먹인 후 언제든지 또 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치킨집 사장을 돈줄 내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문과 결제를 했지만 실제로 치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돈줄 내는 손님들이 늘어나서 치킨 가게는 매출이 늘어났고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줄 난 가게 사장은 불우이웃을 위해 구청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얼마 전 한국의 한 지방 도시인 진천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포용한 일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진천군 시민들의 행동을 칭찬하며 진천군이 운영하는 비영리 쇼핑몰에 쌀과 된장, 고추장과 같은 특산물을 주문하는 것으로 돈줄 냈습니다. 그 결과 쇼핑몰은 평소보다 3배 이상 주문이 폭주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돈줄 내기는 젊은 세대들의 소신 있는 소비에 대한 의식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올바른 기업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에 가치를 둡니까?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를 해서 착한 가게를 돕는 것은 어떨까요? 착한 사람과 착한 가게가 보상을 받는 일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돈줄 내다는 무슨 뜻입니까? 1번. 나쁜 가게를 혼줄 내다. 2번. 가게의 매상을 올려주다. 3번. 가게 주인을 야단치다. 정답은 2번. 가게의 매상을 올려주다입니다. 문제 2. 젊은 세대들의 소비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번. 올바른 기업을 좋아하게 되었다. 2번.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을 선호하게 되었다. 3번. 똑똑한 기업을 좋아하게 되었다. 정답은 1번. 올바른 기업을 좋아하게 되었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능 기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능 기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 형태를 재능 기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부라고 하면 돈으로 남을 돕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의 재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슈바이처 프로젝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설립하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아프리카의 의료봉사에 힘쓴 사람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처럼 의료나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내나 해외의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찾아 검진과 치료 봉사를 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을 슈바이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둘, 오드리 헵번 프로젝트. 오드리 헵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인데 유니세프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오드리 헵번과 같이 각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재능을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 등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넷,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동화에서 고아인 아이를 돌보아준 키다리 아저씨를 아십니까?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는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한 멘토링, 상담, 교육, 결연 분야의 활동을 합니다. 다섯, 헤라클레스 프로젝트. 체육, 스포츠, 기능, 기술 등을 베푸는 기부 문화로 올림픽 주역들과 함께 헤라클레스 프로젝트를 통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재능을 기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재능 기부는 무슨 뜻입니까? 1번. 돈을 받고 자신의 재능을 가르쳐 주는 것. 2번. 돈 대신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 3번. 돈을 기부하는 것. 정답은 2번. 돈 대신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문제 2.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불우한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1번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2번 헤라클레스 프로젝트, 3번 슈바이처 프로젝트. 정답은 2번 헤라클레스 프로젝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나 배우가 있습니까? 팬으로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오늘은 한국의 팬덤 문화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팬덤 문화. 팬덤이란 가수,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의 무리를 말합니다. 즉, 특정 스타나 장르를 선호하는 팬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10대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거나 가요 프로그램에 가서 직접 응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팬들은 예전과는 달리 한층 더 성숙해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팬덤 활동은 선행 문화입니다. 팬들이 스타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선행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후원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스타들의 이름을 따서 숲을 선물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적인 스타인 BTS의 팬들은
노래 가사나 스타의 사연을 모든 언어로 번역해 공유하고 현지 방송에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트로트 열풍으로 인해 50대에서 70대가 젊은 팬들 못지않게 활발한 팬덤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50대에서 70대의 팬들은 거액을 기부하거나 음원 차트에서 1위로 만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1980년대부터 젊은 층에서 시작된 팬덤 문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되었고 활동의 영역도 확장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국제화된 팬덤이 K-팝 국제 신드롬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 시대에 팬덤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덤의 성숙하고 바람직한 모습은 곧 그 스타의 이미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팬덤이 스타와 함께 성장해 나가려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팬덤은 무슨 뜻입니까? 1번. 특정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의 집단. 2번. 기부를 하는 집단. 3번. 돈을 받고 스타의 사연을 번역하는 집단. 정답은 1번. 특정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의 집단입니다. 문제 2. 1980년대의 팬덤 문화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요 프로그램에 직접 가서 응원한다. 2번.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 3번. 콘서트를 보러 간다. 정답은 2번.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입니다.